오정세 배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왼쪽 쪽부터 봐주시죠. 서서히 시선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오늘 기자님들께서 정말 넓게 계시기 때문에 시선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재계 3위 그룹의 2세입니다. 자, 뭐 그런 포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벌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완전 왼쪽입니다. 그리고 중앙 여유 있는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분해가 느껴지시죠? 오른쪽 끝쪽까지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정세 씨 고맙습니다. 잠시 보실게요. 다음은요, 방태섭의 은밀한 그림자 비밀정보원 황정원 역의 배우 나나 씨를 모십니다. 자, 나나 씨는 특유의 강렬한 눈빛과 존재감으로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예정인데요. 네, 궁금해집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시선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이 음악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른쪽 끝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밀 정보원답게 약간 비밀스러운 포즈와 표정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비밀 정보원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눈빛에서 이미 신비로움과 비밀을 담고 있는 나나 씨입니다. 서서히 오른쪽 끝쪽입니다. 네, 오늘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잠시 보실게요. 조심해서, 네, 조심해서 내려와 주시고요. 다음은 여배우 추상아 역을 맡은 하지원 씨를 모십니다. 하지원 씨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죠. 로맨스, 스릴러, 액션까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깊이 있는 캐릭터를 보여줬던 하지원 씨가 이번에는 추상아로 돌아왔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번에 엄청난 연기 변신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아우라 뒤에 감춰진 복합적인 감정선을 표현해낼 우리 하지원 배우인데요. 극 중에서 또 유명 여배우이기 때문에 뭔지 우리 또 포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좋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사랑스러운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배우 포스 뿜뿜이죠. 정면 그리고 왼쪽까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원 씨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향한 야망으로 권력의 카르텔에 뛰어든 검사 방태섭 역의 주지훈 씨를 모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직진하는 검사 방태섭으로 분했는데요. 주지훈 씨 또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할까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나왔네요. 시그니처 포즈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측하기 어려운 내면의 결까지 아주 다층적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이번에 또 검사 역을 맡았습니다. 좀 엄근진의 표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왼쪽입니다. 좋아요. 정면. 진짜 잡히면 큰일 나겠는데요. 예. 자, 주지훈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하지원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 중에 가장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두 인물 방태섭과 추상아가 한 자리에 섰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해야 하는 관계인데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부터 갑니다.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분? 네. 가시죠. 왼쪽입니다, 시선.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입니다. 이번엔 서로를 경계하는 관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네, 쇼윈도 느낌으로. 자,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눈빛. 예, 그걸 지켜보는 너. 좋습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셔서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클라이맥스를 만들어줄 주역 배우분들입니다. 네, 네 분 중앙에 함께 서주시고요.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밀착해서. 네, 좋습니다. 주지훈 씨 목에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진짜 네 분 믿고 보는, 예, 정말 사랑받는 배우분들이죠.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지금 클라이맥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서로 교착을 해서. 네, 그렇죠. 왼쪽입니다. 좋아요, 나나씨. 왼쪽. 좋으세요. 두 분이 지금 시그니처 포즈를. 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하준 씨 괜찮으세요? 네. 오른쪽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첫 드라마 연출작입니다. 여러분, 이지영 감독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작품성과 연출력을 미스백을 통해서 모두 인정받은 중앙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이 작품이 5분 모두의 필모의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클라이맥스가 좀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만 앞쪽으로 나올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클라이맥스 파이팅! 자, 그 상태로 시선 왼쪽, 시선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끝쪽까지 모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네. 자, 이제 클라이맥스 이분들 잠시 후에 모셔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무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 씨, 나나 씨, 오정세 씨, 그리고 이주원 감독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착석해 볼까요? 여러분 함께 인사를 드리고 착석해 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자님들께서 많이 자리해 주셨어요. 우리 주준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클라이막스에서 방태섭 역을 맡은 주준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지원 씨. 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에서 수상화 역을 맡은 하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정원 역할을 맡은 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정세 씨. 네, 반갑습니다. 권종욱 역할 맡은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영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기자간담회, 작품에 대한 궁금증 기자간담회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감독님 첫 드라마 연출자이신데 오늘 제작 발표의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2018년도에 미스백을 개봉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작품을 더 찍었는데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개봉을 못하고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준비했던 이 클라이맥스라는 시리즈물이 먼저 관객분들께 이제 시청자분들께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약간 토할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긴장이 된다. 네, 뭐랄까, 이 자리가 좀 긴장되기보다는 제가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피땀 눈물을 흘려서 만든 작품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 어떤 마음인지 너무 느껴지네요. 진짜 영혼을 갈아서 만든 작품이네요. 우리 감독님의 또 클라이맥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배우분들 역할 소개를 좀 자세히 부탁드릴까요? 방태섭부터. 예, 저는 방태섭 검사 역이고요.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끈도 없고 줄도 없고 인맥도 집안도 없어서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여기서는 승산이 없다. 어떻게 한번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치이다가 그 큰 열망을 갖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 진짜 자기 얘기를 하듯이. 네.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상아 어떤 인물입니까? 네, 제가 맡은 추상아라는 인물은 화려했던 과거와 또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감정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최고를 향해서 가는 어떠한 욕망과 또 냉철한 어떤 선택을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어떤 인간의 그런 내면을 연기하는 배우 추상아 역을 연기했습니다. 네. 네, 극 중에서도 배우입니다. 네, 자, 황정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방태섭의 비밀정보원인데요. 사실 제가 맡은 역할이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커서 정확하게 어떤 인물이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그야말로 비밀이네요. 네, 그래서 좀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정원이의 역할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일에 쌓여진 인물입니다. 더욱더 궁금증을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권종욱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연기한 권종욱이라는 인물은 제가 가진 권력을 마구 휘두르기도 하고 주변의 권력에 마구 휘둘리기도 하는 그런 재벌 2세 권종욱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휘둘리기도 하고 휘둘르기도 하고. 휘두르기도 하고 휘둘리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차주영 씨의 아들 역할이에요. 네, 네. 관계가 네, 저희 차주영 씨가 저희 어머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엄마 하면서 네. 지금 사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마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 워낙에 또 기대작이기 때문에 클라이맥스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지금 왼쪽 뒤쪽이랑 지금 손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MBC의 김종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감독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이 첫 드라마잖아요. 영화랑 드라마랑 좀 연출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영화와 달리 이번엔 10개 에피소드 나눠 각자의 다른 엔딩을 맞춰야 된다는 점도 좀 차별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화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지연 배우님께 질문 드리자면 이번에 좀 오랜 공백기 끝에 돌아온 작품인데 공백기의 이유와 공백기 끝에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영화 연출을 하시다가 이번에 첫 드라마 연출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달랐고 어려운 점은 뭐였는지 감독님? 사실상 제가 스텝을 꾸리는 것부터 해서 이제 전작의 영화 스텝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고 그 공정만큼 이제 드라마라는 작업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을 찍어야 된다는 점이 영화랑은 좀 가장 큰 차별점이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 대신 호흡이 맞는 스태프들과 같이 함으로써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
영화만큼의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각본을 쓰는 것도 제목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지은 만큼 매 회차 그 클라이막스라는 제목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기승전결의 완결성을 영화만큼 뽑아내기 위해서 각본에도 많은 공을 들였고 그 연출함에 있어서도 배우들의 치열한 감정을 영화처럼 세밀하게 담아낼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드라마의 긴 시간을 짧은 시간에 함축해야 된다는 게 다른 점이었고요. 공정만큼 영화만큼 공을 들이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10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예. 좀 전에 하이라이트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려웠던 점은 각본을 쓰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제목을 클라이맥스라고 딱 정해놓고 각본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제목에 너무 짓눌려서 이게 어렵게 너무 매회차 클라이맥스 몰아치는 그 각본을 쓰는 작업 자체가 제가 굉장히 힘에 붙였고 제가 살면서 처음 번아웃이라는 과정을 겪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대본을 쓰다 보니까 영화에 거의 한 8배에 달하는 분량을 써야 돼서 그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0개의 엔딩이 필요한데요. 엔딩마다 클라이맥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엔딩 맛집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하지원 씨. 네. 드라마로는 커튼콜 이후에, 그쵸?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정말 시청자분들이 오래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게 된 이유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여쭐게요.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사실 이주영 감독님하고는 제가 비광이라는 영화 작업을 했었어요. 클라이맥스 전에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좋았고 또 뭔가 더 가고 싶다. 뭔가 감독님과 또 다른 작업으로 더 가고 싶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또 클라이맥스라는 작품을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대본을 읽자마자 정말 강렬하고 제가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그런 추상화라는 인물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또 제가 한 6, 7년 전부터 뭔가 사람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기심도 많고 많이 알아가던 참에 이 작품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욕망, 권력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하는 선택들 그런 지점에서 너무나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정 감독님과 또 너무 하고 싶어서 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 할 이유가 없었네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세 분도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지훈 씨부터. 저는 대본이 되게 심플했어요. 되게 뭐랄까 제가 정치도 모르고 검사를 잘 모르는 저도 한 명의 관객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되게 문맥적으로 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해가 될 정도로 확 다가왔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욕망들 다 없는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그것을 극을 통해서 좀 시원하게 표현해 주는 게 제가 좀 가려운 것이 긁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재밌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본에 벌써 매료가 됐군요. 나나 씨는요? 저는 우선 대본이 굉장히 솔직하고 대담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었고 제가 조금 보고 싶었던 장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런 장르들을 되게 뭔가 목말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황정원이라는 역할이 지금까지 좀 제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냥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독님의 좀 힘도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진짜 지금 모두가 감독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배우들도 다 감독님한테 사랑을 받았던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정세 씨는 이 작품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저도 사랑해 주셨죠? 네.
지금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하는 게 좋죠. 예, 예. 지금 확인이 돼서 예, 예.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극본 쓰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 보면은 어렵지 않게 다양한 인물, 다양한 사건들을 쉽게 하지만 참 재미있게 쓰여져 있었던 책이어서 저도 책에 대한 매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그 대본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이끌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시는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감독님은 왜 이 역할들에 이 네 분이어야만 했는지. 일단 앉은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주지훈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구상할 때 욕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현존하는 배우들 중에 가장 욕망을 담고 있는 얼굴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지훈 배우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더 뭔가 욕망을 밀어내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지훈 배우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욕망이었군요. 예. 네, 시나리오상에서 이제 도베르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베르만 같은 이미지가 어딘가 있기도 했고, 또 주블렉 아니겠습니까? 주블렉님이시니까 또, 그래서 주지훈 배우랑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됐었고요. 하지원 배우 같은 경우는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강에서 같이 작업했던 경험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비강 끝나고도 자주 만나서 이제 술 한잔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하지원 배우가랑 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런 욕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지원 배우는 배우로서 우주 끝까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추상화 캐릭터를 쓸 때 그런 어떤 욕망 같은 것을 담아서 썼던 기억도 있고요. 나나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애프터스쿨부터 때부터 팬이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배우로서 참여한 작품들에서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 작품들을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계산하는 연기가 아니라 되게 동물적인, 본능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배우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책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참여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만큼 한정원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로 또 뒤에 가면 또 반전이 또 있거든요. 그 반전까지 다 이제 끌어안을 정도로 폭넓은 연기력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오정서 배우님은 오정세 배우를 한국에서 사랑하지 않는 감독이 있겠습니까? 너무 진짜 훌륭한 배우분이셨고, 저는 현장에서 되게 오정세 배우님께 많이 배웠던 게 정말 어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저조차도 이런 연출로서 막 정확한 디렉션을 할 수가 없을 때 배우님의 눈을 보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또 해주시는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들이 왜 다 오정세 배우랑 일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권정욱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 악역인 것 같으면서도 또 선역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무서운 면을 갖고 있지만 또 되게 코믹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지점들을 되게 잘 소화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오정세 배우님이 아니었으면 권정욱이라는 캐릭터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좀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함께하진 못했지만 차주영 배우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차주영 배우, 이제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읽으면 주지훈 배우도 양미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악역인데요. 제가 항상 악역을 그릴 때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악역이 그냥 악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또 되게 예를 들면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또 악역에서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저의 악역을 그릴 때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주영 배우가 이전 작품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에서 또 그런 지점을 발견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되게 인간적이고 소탈한 매력이 있는 배우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되게 영민한 배우고
그래서 어떤 그런 지점들이 양미라는 캐릭터와 만났을 때 제가 그 그리고자 하는 입체적인 낙엽을 그릴 수 있게 완성이 되겠다 싶어서 차주영 배우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흔쾌히 또 이 작품이 매력적이라고 해주셨고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좋은 캐릭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웰메이드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요. 자, 이제 또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왼쪽 뒤쪽으로 갑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윤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지훈 씨와 하지원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주지훈 씨는 이번에 작품 나오는데 그 방송사와 요일은 다르지만 또 절친한 배우 또 하정우 씨의 드라마와 또 동시기에 방송을 해서 또 시청률을 경쟁을 또 하시는 그런 소감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특별 출연하시면서 또 그 이렇게 작품을 두고 또 얘기를 나누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지원 씨는 극 중에 여배우 역할인데 그 이제 좀 뭐 자세히 이제 캐릭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인기의 정점에도 섰다가 그렇지 않은 순간도 맞이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나왔는데요. 그 오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감되는 지점이 있었는지 그거를 또 연기에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두 분 그 예고편에서 보니까 되게 좀 다양한 감정을 주고받는 씬도 있는 것 같은데 로맨스 케미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관계를 또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호흡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정우 씨와 요일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시기에 지금 그 드라마로서 시청자들을 찾아가게 됐어요. 일단 소감 좀 여쭤볼까요? 대결 아닌 대결이 됐는데. 그런가요? 네. 대결 아닌 대결은 대결이 아니죠. 네, 말 그대로 대결 아닌 대결이니까요. 저희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 일, 월, 화 이렇게 그쵸. 나와서 저는 정우 형한테 먼저 하시니까 형네 거 시물 너무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드라마 전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한국 드라마 재밌다 이러면 왜 영화도 이렇게 반사얘기 있듯이 저희도 좀 힘을 받을까 그래서 정우 형도 야 어떻게 딱 하루 그 연달아 가니까 기분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아주 가볍게 하고 제가 이제 하씨들과 만났을 때 케미가 좋아요. 네. 마침. 네. 예. 그래서 정우 형도 지원이 잘 있냐 그래서 누나 잘 계신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눴고 뭐 그랬습니다. 예. 네. 그 뭐 둘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네.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내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뭐 말을 해야. 그렇죠. 네, 그건 뭐 우문현다. 네. 예. 이건 제가 주연이고요. 거기는 까메오입니다. 그렇죠. 제가 본진을 비울 순 없죠. 그렇죠. 예. 자, 하씨들과 케미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하지원 씨께 마침 또 극 중에서 역할이 여배우인데 정점을 찌르고 이제 풍파를 또 맞이하는 그런 역할인데 좀 공감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풀어내려고 하셨는지.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오히려 여배우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여배우로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지원이라는 배우를 지우고 추상화를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감독님하고 그래서 모니터를 더 꼼꼼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상화를 좀 연기하면서도 저 역시 그 상아라는 인물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그 인물을 보면서 많은 감정들이 또 배우로서 느껴졌던 것 같고요. 비슷한 공감대라고 하면 저 역시 한 7, 8년 전부터 뭔가 배우로서 또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왜 배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좀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 또 롤러코스터도 타면서 정말 많은 지금도 그런 과정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더 신인 같은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하는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건 사실 너무너무 힘들고 감정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 배우로서 현장에 나가는 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연기를 하면서
클라이맥스라는 작품이 또 많은 걸 저에게 가져다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대와 또 도전 의식을 도전을 하게 만든 작품인데 자, 두 분의 케미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로 필요로 하면서도 의심을 해야 하는 관계인데 로맨스 케미 어땠나요?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좀 저가 성인이기도, 물론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성인이 아니라 좀 나이도 든 성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뭐랄까요 풋풋한 로맨틱 코미디 같은 어떤 멜로디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부 항상 좋을 수도 없고 근데 서로 싸우거나 실망하면서도 신뢰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감정들을 갖고 저울질하는 그런 관계를 연기하면서 확실히 누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왜냐면 누나가 워낙에 좀 뭐랄까요 좀 상황이 거친 상황도 많았는데 워낙에 뭐 베테랑이시니까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잘 찍었습니다. 네. 하지원 씨는 어떠셨어요? 로맨스 케미? 저도 사실 약간 로코 같은 그런 이런 멜로는 해봤지만 이번에 클라이맥스처럼 이렇게 정말 이런 되게 강렬하면서도 네, 그렇죠. 그런 멜로는 처음인데 주지훈 씨여서 너무 또 더욱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쿨하고 되게 솔직하고 그래서 뭔가 연기호흡을 맞출 때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고민 없이 그냥 너무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주다 보니까 연기할 때도 재밌고 또 테이크가 많이 가지 않아도 뭐 저희들이 막 뭐 감정적으로 싸우는 씬이나 그런 호흡들도 되게 잘 맞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네. 두 분의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클라이맥스가 여러 인물들이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그 관계성이 또 하나의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감정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들 표현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나 씨는 이번에 주지훈 씨 아무래도 방태섭의 비밀 정보원이다 보니까 같이 붙는 씬이 많았을 텐데 호흡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쵸? 되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사실 살짝 아쉽다라는. 그럼 나나 씨는 혼자 많이 계셨어요? 저 혼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니까 하지원 씨랑도 네, 맞아요. 호흡을 많이 맞추고 어떠셨나요? 배우분들과의 호흡? 우선 선배님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리허설 할 때 우선적으로 저한테 먼저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왔니라고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열심히 준비한 대로 가서 하면 선배님들께서 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준비한 대로 현장 가서 선배님들 의시하면서 되게 편하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선배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현장이었군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 좋습니다. 오정세 씨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함께 해도 합이 좋은 배우로 또 유명한데 이번에 권종욱 어떤 케미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누구와의 케미? 도베르만. 지금 방태섭. 예. 도베르만이 제 강아지로 나오는데 실제로 네, 친구랑 호흡이 제일 잘 맞고 네. 그런 케미는 처음 아닙니까? 네. 모든 아주 작품 저를 현장에서 편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친구가 저를 이끌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과의 케미를 넘어서는 동물과의 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도베르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뿌띠. 뿌띠. 자, 뿌띠와의 케미. 뿌띠한테 한 말씀 하시죠. 뿌띠야 잘 있지? 도베르만과의 예, 너무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 이제 저 더팩트의 김샛별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 사실 앞서 전작인 아머가 좀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니까 그 기세를 이어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각오나 좀 기대하는 수치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지훈 씨와 하지원 씨에게는 조금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지금 주지훈 씨가 계속해서 지원 누나라고 해가지고 조금 놀랐는데 마침 주지훈 씨가
주지훈 씨가 누나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니까 하지원 씨가 연상으로서 좀 어떤 리드를 했는지 케미 호흡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는 사실 관객 수지만 또 드라마는 시청률이라는 건 지표가 있는데 이번에 좀 각오하는 수치가 있다면 수치? 네, 좀 어떤 반응이었으면 좋겠는지 시청률이 네. 몇 프로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수치. 제가 사실 영화에서 이제 시리즈물로 넘어오면서 그 스코어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려고 넘어왔는데 이제 시청률에 또 발목이 잡혀서 매주 나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 배우들한테 기대가는 게 있기 때문에 ENA 역사상 최고의 수치가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의 상대는 우영우다. 우영우가 위험이 너무 높아. 우영우가 몇 프로인데? 20%? 거의 못 갈 게 뭐 있나요? 좋습니다. 기세 보소. 예, 이정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우영우. 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아 커플. 자, 누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데 정확히 어떤 도움이었는지. 그걸 고민하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감독님의 대답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님 뭐 자신감에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보다 이렇게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보다 한창 뭐랄까 베테랑이시고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누나이면서 선배이면서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워낙에 극성도 강한 극이고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 타인에 대한 예민함일 수도 있고 그게 스스로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침부터 딱 예민해서 딱 현장을 들어가면 뭐랄까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타인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떠나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일단 무드부터가 현장에 누나가 있으면 조금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그게 뭐 연기나 집중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 아니라 저를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뭐 어려운 신이지만 이렇게 날 세우지 않고도 잘 준비할 수 있구나를 누나를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리더십이 있죠. 예, 다양한 그 장르의 작품을 또 경험을 했고. 자, 기자님께서 누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가 미국이면 그냥 지원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우리는 또 전통적인 유교 사상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윗사람 여자 손윗사람을 누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도 가슴이 아픕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큐 이남경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네, 저 배우분들께 이제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감독님께서 엔딩 맛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하이라이트나 티저 등을 봐도 강렬한 재미가 기대되는데요. 이제 좀 직전에 방송된 안어도 좀 매 강렬한 엔딩을 선사하고 좀 파격적인 전개를 보여줬고 또 이제 동시간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 시작한 세이렌도 그런 좀 강렬한 매력이 포인트인 작품인데 좀 배우분들이 보실 때 클라이맥스만의 매력 포인트 더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나나 배우께는 따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좀 최근에 이런저런 일 있고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만나게 되셨는데 좀 어떤 마음이신지 또 그동안 여러 강렬한 모습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으로 새로운 모습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하신 게 좀 어떤 모습일지 좀 어떤 매력을 좀 기대해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이 진짜 요즘에 이제 강렬한 엔딩 맛집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클라이맥스만의 매력 포인트, 어필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뭔지 오정세 씨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그러신 이렇게, 것 같아가지고 예, 오정세 씨.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클라이맥스는 이 관계성에 대한 게 제일 좀 그러니까 친구였는데 적이 되고 적이었는데 손을 맞잡기도 하고 적이었는데 더 먼 적이 되기도 하는 어떤 인간 관계성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저희 드라마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나나 씨? 저는 여기 클라이맥스에 나오는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정말 개성이 너무 뚜렷해요. 색깔도 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색다른 캐릭터들의 색깔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지원 씨. 매력 포인트. 그 예를 들어 추상화라는 인물은 굉장히 화려한 이런 스타의 모습이지만 사실 거기에 감춰진 어떤 불안과 어떤 욕망과 이런 인간의 내면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클라이맥스에 나오는 각각 인물들이 다 그런 면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숨겨진 내면의 어떤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어떤 선택과 관계 그리고 반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택과 반전, 그 결과. 주지훈 씨. 저는 뭐 10부작 전체 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숨기고 싶은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랄까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웃으면 안 되는 순간에 갑자기 나만의 재밌는 생각이 나서 혼자 미소가 배어 나온다든가 하지만 잘 숨겨서 그런 상황을 모면했는데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양면성이 잘 보여지는 엔딩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양면성도 있고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만나볼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자, 나나 씨. 또 오랜만에 또 팬들과 또 시청자들을 찾아가는데 또 걱정했던 분들이 워낙 많은데 이렇게 또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신으로 또 찾아뵙게 되는데 마음이 어떤지 소감 좀 들어볼까요? 네, 클라이맥스에서의 제가 맡은 역할로 제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 지금까지 굉장히 좀 주체적이면서 약간 이것도 색깔이 좀 농도가 짙은 캐릭터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감정을 좀 누르고 절제하는 인물로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클라이맥스에서는 조금 감정 표출을 제가 좀 하지 않았나 보여지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색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단발로 잘랐는데 단발을 하고서 작품을 한 게 이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조금 나나의 기존 이미지와는 좀 다른 느낌의 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상황의 그 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좀 힘을 얻으면서 좀 즐겁게 그래도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온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이맥스에서 연기하는 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대되고 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나나 씨가 하신 답변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나나 씨가 뭔가 이렇게 무술이나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성인 남자 그 강도를 이렇게 제압한 거가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클라이맥스에서 배웠던 액션 같은 것들이 약간 도움이 되신 건지 뭐 이런 가벼운 궁금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 클라이맥스가 연예계, 정재계 관련된 그 감독님의 20년의 경험을 사실적인 사건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각본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되고 뭐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나나 씨 이번 작품에서 액션을 만나볼 수 있나요 혹시? 클라이맥스에서? 이거 액션? 액션?
있었어요. 네, 있긴 있었지만 그 액션이 주가 되는 씬은 아니죠. 아니었던 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혹시 영향을 미쳤나라고 생각을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근데 평소에 워낙에 또 그 전작에서 또 액션을 네, 하셨고 연습을 하긴 했지만 사실 실제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그 액션 연습을 했다고 해도 그 상황에 뭔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액션 도움 받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감독님. 사실 그 감독님이 그 20년간의 연예계와 정재계 이제 경험과 이야기들을 대본에 녹였다라고 이제 소개가 됐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상황상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드라마적 설정인지 그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년간 연예계, 영화계는 종사했던 게 많은데 정재계에는 종사를 하지 않았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이제 많이 합쳐져서 나간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이 바닥 이 영화계라고 하죠 들어온 게 2001년도에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작품의 연출부로 시작을 해서 아까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질문은 제가 그 시간 동안 뭐 겪었던 일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시나리오에 녹여내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이런저런 자료 조사들을 통해서 있었던 실제 사건, 몇몇 사건들을 모티브로 따와서 쓴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가 방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보시면은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닌 사건들도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드라마적인 설정들이 가미돼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게 있는데 오른쪽 뒤쪽이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들 욕망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뭔가 클라이맥스의 키워드가 욕망으로 읽히는데 그러면 좀 각각의 인물이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각 인물들의 욕망, 방태섭의 욕망 뭡니까? 방태섭의 욕망은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 검사 그 조직 안에서 인맥도 없고 줄도 없고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뭐랄까 뭐 사실은 위로가 하고 싶은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어떤 페어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어떤 사회 안에서 발버둥 치는 그러려 하다 보니 차선책으로 위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떻게 보면 직업을 떠나서 어떤 사회 안에서 각자가 이 사회에서 받고 있는 어떤 압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면서 대본을 봤어요. 뭐 제 캐릭터도 있고 제 캐릭터의 직업도 있지만 이 캐릭터가 느끼는 그러니까 캐릭터 말고 이 이야기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우리가 뭐 전 세계 어디에서든 느끼는 각자 직업별, 뭐 성별별 느낄 수 있는 압박들을 타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면서 또 그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것도 저는 대본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네. 과연 방태섭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상화의 욕망은 뭡니까? 추상화의 대사 중에 나는 사라지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나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시들어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보다. 나 시들어가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나 이런 대사가 있는데 사화가 살고 있는 배우로서 그 세계에서 잊혀지는 것보단 내가 부서지더라도 계속 최고를 향해 뭔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상하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원의 욕망은 뭘까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항상 원하지 않는 것들을 겪게 되고
그래서 꿈이라고 할까요? 꿈? 네. 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꿈에 대한 열망입니다.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내가 자유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예, 그게 또 욕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의 종욱은 어떻습니까? 종욱은 권력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가벼운 인물이고 그래서 또 무서운 인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종욱의 욕망은 권력으로 좀 쌓여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미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한 종욱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이주영 감독님부터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클라이맥스 제작 보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시청률 수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영우가 있는 걸 까먹고 ENA 최고 시청률이라고 했는데 뭐 수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이 배우들과 제가 쏟아낸 이 열정과 어떤 그런 진심을 담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정말 어제 밤 새벽까지도 제가 치열하게 작업을 하다가 왔고 또 가서 치열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입니다. 너무 재밌을 거라고 확신하고 또 많은 감정과 또 보고 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소외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자, 오정세 씨. 네, 이제 곧 방송할 저희 작품 클라이맥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베르만 뿌띠와의 저희 연기 호흡도 지켜봐 주시고 보통 배우가 작품을 하면 열심히 찍었지만 어떻게 나올까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 설렘에 동시에 공존을 하는데요. 항상 감독님한테 받는 기운은 너무 재미있게 보시고 너무 자신감 있어서 저도 본 것처럼 되게 어디 가서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풍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지 못했지만 참 재미있는 즐거운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나 씨. 네,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졌지? 마지막 인사니까. 네. 네, 3월 16일날 첫 방송하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해소하지 못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해소하면서 저희 드라마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원 씨. 네, 클라이맥스 정말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준비한 작품인데요.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지훈 씨. 저는 어떻게 이걸 고민하다가 방금 정답이 나왔어요. 저희 아까 감독님의 태도가 저희 드라마입니다. 저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시선을 쫙 몰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실수해요 이렇게 했다가 그럼 또 귀엽기도 하다가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저렇게 저런 분이 글을 쓰시고 감독을 하셨으니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네. 강렬하면서도 이렇게 완전히 반전도 있으면서도 예상은 되는데 예측이 되지 않는 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클라이맥스 그야말로 정점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 정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모든 걸 건 것 같아요. 예, 배우분들의 연기 그리고 감독님의 연출 모든 스태프들의 노고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클라이맥스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저녁 10시에 첫 방송되는 ENA 드라마 클라이맥스는요. KT 지니 TV와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공개가 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클라이맥스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